종이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올릭의 대부입니다. 오늘 웬 도면 하나를 띄워놓고 있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커팅기 강좌를 하나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커팅기를 구매를 하실 때 지난번에는 제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 라는 설명을 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커팅기를 구매를 하시는데 커넥트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커넥트 꼭 사야 되니? 커넥트 없어도 커팅기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커팅기를 꼭 사야 된다 라는 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커팅기라는 것을 먼저 내가 살 때 커팅기라는 것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커팅기를 내가 활용도를 높이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잘라야 되는데, 사실 실루엣 스튜디오는 처음에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주는 프로그램이죠. 실루엣 스튜디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제약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바로 커팅기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번거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하려고 사실 커팅기를 쓰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도면들,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되어 있는 도면들을 기계로 그냥 한 번에 쭉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커팅기를 쓰는데, 그런데 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어렵게 가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커넥트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제가 띄워놓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측에 보면 레이어라는 창이 있는데, 보통 커팅 파일을 만드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 커팅 파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컷 라인, 그러니까 자르는 레이어, 이렇게 접는 선 라인, 접는 레이어, 그 다음에 이렇게 데칼 레이어, 이 마지막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신경 안 써줘도 되고요. 버릴게요. 세 가지를 보통 레이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커팅을 하는데 실루엣 스튜디오 쪽으로 가기는 이건 바로 안 가요. 먼저 이것을 DXF라는 것으로 먼저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거기서 몇 번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과정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물론 예전에는 실루엣 스튜디오를 가지고 공개하시던 분, 파일을 가지고 공개하셨던 분도 있지만 지금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이걸 바로 커팅기로 보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물론 이 상태에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커넥트의 과정을 약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상태로 바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네모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뭐냐, 레지스트리 마크, 즉 데칼이 있는 도면 같은 경우는 이런 레지스트리 마크를 찍어서 정확하게 그 데칼과 함께 작업을 잘라주는 그 작업을, 그러니까 즉 데칼이 있는 그림에 맞춰서 잘라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선 마킹이 필요한데, 자, 파일을 가보면 여기 보시면 실루엣 커넥트가 바로 보이죠. 이 중에서 커넥트로 바로 전송하는 게 있고 등록 마크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등록 마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등록 마크, 이걸 누르면 창이 하나 뜹니다. 요렇게 창이 하나 뜨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여백이 뭐냐면 마킹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킹 크기를 저는 이렇게 10mm, 1cm죠. 1cm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유형 1, 뭐 자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고, 여백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마킹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마킹이 만들어져요. 자, 그쵸?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조정을, 그냥 영어 V를 누르면 이렇게 막 표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마킹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접는 선과 자르는 선과 접는 선, 이 두 가지의 선을 지웁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돼요. 출력, 먼저 프린팅을 해야 되겠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커팅기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가지를 킵니다. 그 다음에 매핑 부분을 다시 꺼주죠. 지금 그 과정에서 뭐가 있을까요?
출력을 한 것을 커팅기에 끼워주는 작업이겠죠. 예,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출력된 것을 예, 커팅 매트에 붙여서 커팅기에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커팅기로 보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지난번에 제가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커팅기가 베타 버전으로 넘어갔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가지만 이번에는 등록 마크가 아닌 실루엣 커넥터로 전송합니다. 바로 전송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버튼이 이렇게 전송을 한 다음에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다 보니까 다른 모니터상에서 자꾸 떠요. 요거 뜨죠? 그럼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이건 베타 버전이라서 이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커넥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내기 버튼에서 크기와 조절을 한 다음에, 지금 제가 커팅기를 꺼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커팅기를 키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조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커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도면 자체를 많이 만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제가 조금씩 뭐 도면 위치를 옮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버릇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되는데, 보통 커팅 파일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커넥트로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커넥트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 그렇다면 파일을 내가 좀 번거로워도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대부분 도면을 공개를 하거나 커팅 파일을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 도면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물론 건담 도면이나 이런 에브리바디스 페이퍼 한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커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필요로 하는 도면들, 이런 도면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넥트를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사실 있습니다. 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전부 다 필요 없고, 아유, 도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대부라고 써놓은 것을 바로 커팅기로 자르고 싶어요. 그냥 글씨만 써서. 이거는 실루엣 커넥터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일러스트에서는 텍스트 기능으로 그냥 바로 글씨를 칠 수 있는데, 실루엣 스튜디오는 이것도 번거롭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일러스트에서 이런 별 모양 도구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자르고 싶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양까지는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도 바로 이 커넥트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보여드릴까요? 이 상태에서 파일, 커넥트, 전송, 바로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서 자르면 끝. 물론 압력값이라든지 이런 거 조절은 개인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인 편리함은 커넥트가 정말 막강하다는 거죠. 물론 일러스트레이터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뭐 비용적인 부분,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매월 제가 알기로는 뭐 최소 12,000원 이렇게 지불을 하면서 계속 써야 되는 부담감도 없잖아 있죠. 그건 어도비 쪽에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약간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떻게든 구하시는 분이라면 커넥트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도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애기들 아빠인데 아이들 예쁜 생일 카드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쉽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쉽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생일 카드 만들어서, 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인싸되게 해준 적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집안에서 활용도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커팅기만 있는 것보다는 커넥트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 커팅기를 가지고 다른 분들이 뭘 해달라 하는 부탁 같은 거를 많이 해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 활용도 뿐만이 아니라
도면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 커넥트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커넥트가 조금 비싼 부분이 있잖아요. 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정발을 했을 때는 5만원이 넘는데 해외 직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커넥트라는 게 워낙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은 다음에 커넥트 키만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해외 구매를 해서라도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커넥트라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 기계에서 같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커팅기를 내가 사려고 한다. 커팅기를 살 때 커넥트 가격을 항상 같이 생각해 두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커넥트 같은 경우는 3대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3대까지요. 3대까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 3대까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4대부터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PC에 설치를 했는데 요거를 키 회수를 하지 않고, 키 회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키 회수를 하지 않고 삭제를 컴퓨터로 포맷을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3대 중에 한 번을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여기 도움말에서 커넥트 비활성화를 하시면 이게 회수가 키 회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못하고 3번을 다 쓰시면 쓸 수가 없어요, 원칙상으로는. 하지만 이 실루엣 아메리카에 이메일로 영어 좀 대신 팝하고 같은 걸 쓰셨더라도 영어로 키를 내가 다 소진을 했다, 실수로 다 소진을 했다, 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커넥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받아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이 뭐 5만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간에 그 커팅기를 구매하면서 예산을 잡을 때 커팅기 구매하면서 그 가격까지 포함을 한 채로 예산을 잡으시면 훨씬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쉽게 도면을 자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커넥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커넥트는 사실 아까 돈보라고 해서 레지스트리 마크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없어도 지금처럼 커팅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카메오 4가 나왔는데 제가 아직 구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좀 더 높은 버전을 하고 싶다 보니까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제가 그것도 준비되는 대로 또 설명을 또 드리고, 다음번에는 실제적으로 커팅기를 보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